자, 이제 오늘 조건기한 관련한 주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기한 파트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 보통 한 문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예기보다 상당히 시험 볼 때는 이제 어렵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정기해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일단 스토리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 이 기성 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격에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전부가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효력 발생 자체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이번 시험에 뭐 90점짜리가 하나가 있게 되면 뭐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법률행위 또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자, 지문 중에 나왔던 것이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 할부 판매 케이스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자, 조건이 성취가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아까 이제 정수기 할부 판매 같은 케이스에서 정수기의 할부 금액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기본적인 구조.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수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르게 된다라고 해서 이 예외라는 개념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 챕터에서 한번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돈을 다 내야지 어떻게 한다, 그때 바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특수한 경우로서 나와야 되는 게 이거죠.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자 90점짜리 하나 넘게 되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 근데 아이가 이미 90점이 넘어서 성적표가 나온 상태야. 그러면 이건 그냥 핸드폰 하나 사주겠다라고 하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1초, 2초 만에 바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정기해능이라고 할 것, 나머지는 다 소위 이름하여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이게 되면은 불법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사람 하나 죽여주게 되면은, 자,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해서 살인 청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조건 자체가 불법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게, 자, 사람 죽이는 것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도 함께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불법 조건은 무효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이번에 90점 넣으면 핸드폰 사주겠다. 근데 이번에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85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 핸드폰 안 사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기해능,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갈 텐데 알면서도 당해요. 이 파트가 그럴싸하게 느껴져서. 해서 정기해능만 일단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불법 조건,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법률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서 핸드폰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현재 증여 계약이 되게 될 텐데 이때는 가능하죠. 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아직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처분 그리고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옛날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아빠가 딸내미한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이라는 것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얘는 보나마나 90점 넘을 게 많이 보여. 그랬을 때 핸드폰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내가 그걸 9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 미리 9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얘기가 바로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의 처분이라든가 요걸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인 법률행위. 이 파트에서는 유효냐 무효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담보로 삼는 행위는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법률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일단 핸드폰은 주긴 주겠는데 이번에 성적 떨어지게 되면은 90점이 안 되게 되면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가리켜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자, 그래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자, 원칙적으로, 성적이 떨어졌을 때 사용을 금지를 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요거 이제 기본 구조가 되고, 예외 있습니다. 해서 소급표를 인정케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소급표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지요. 대신 저건 있겠다. 만약에 핸드폰을 사서 사용을 하게 해주게 되는데, 지금 성적이 9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아예 그때 뭘 할 수 있다? 이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핸드폰 사용한 그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용돈을 감액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소위 바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장래효라고 하는 거는 뭐 뒤에서 몇 개 비교해 보겠지만 장래효 중에 몇 개가 있었죠. 앞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어떤 법률 행위로서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 해서 그게 하나가 장래효가 될 것이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장래요. 사실은 조건부 법률행위도 장래효가 원칙인데 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칙은 장래요. 예외 소급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특선 경우 들어가야 되죠. 자 정기 해능 미리 외웠었습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불능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너 성적이 90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미 90점을 넘어서 버린 상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걸 우리가 불능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불능 조건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돼. 정기해는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외 불법 조건은요 당연히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아예 사용을 금지시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요게 거의 논리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해능. 그래서 결국은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인 법률 행위냐 혹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냐 요걸 따져 물을 때는 그저 뭐라고요? 정기 해능은 뭐가 되고 바로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복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거의 문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자,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기 해능이냐 또는 나머지 문제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미 조건을 성취한 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근데 이미 90점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사주겠다라는 얘기와 같다. 너 이번 시험에 9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근데 얘가 이미 90점을 넘어버려서, 자, 90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핵심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래서 이 시험 지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라든가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읽어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기 해능이면 뭐가 되고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 한편 불법 조건에 있어서는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바로 조건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한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야. 조건이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이것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논할 때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면, 자, 앞에서 정지 조건에 대응하는 개념이 시기부 법률 행위, 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개념이 종기부 법률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자, 법률의 효력 발생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기부 법률 행위. 여기 보니까 예를 들으니까 1월 1일이 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거, 1월 1일은 항상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시기부 법률행위. 또 하나 비슷한 것이 갑이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이런 식의 명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은 어찌됐든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바로 시기부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그래서 갑이 죽는 것 무조건 100% 확실한 것이고요. 1월 1일이 오는 것도 100% 확실한 사정이 되게 된다. 이런 것을 시기부 법률행위. 앞에서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받게 되면은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 이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불렀던 데 비해서 시기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기부 법률행위. 이에 대해서 종기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기부 법률행위에서 12월 31일까지만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그때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12월 31일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종기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똑같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갑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때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기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자, 바로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장래돼서 그 효력이 발생케 된다. 그래서 아까 조건부 법률 행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도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무조건 장래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장래효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게
장래효라는 개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기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같은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개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권리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부 법률행위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나오는 개념이 소위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한의 이익 자체는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요. 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뒤에 물권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돈 빌려주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을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른다.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의 변제기를 1년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은 어떻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빌리면서 1년에 만약에 존속계약 그 채무 변제기를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만약 내년 3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변제기 도래 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리켜서 기한의 이익. 그래서 이건 이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3월 1일까지 돈을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하나 있겠고요. 이런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에 돈이 융통될 여유가 생겨서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돈을 미리 갚는 것,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중도 상환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한의 이익 포기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여튼 지금 조건 기한은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거나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이때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요게 거의 문제의 맥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정지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장려, 예외적으로 소급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리고 해제 조건, 장래, 어떤 법률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그래서 이 해제 조건 법률 행위에서 불능 조건 되면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정기해능 이 얘기로 거의 다 도배가 됐었고요. 기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에 있어서는 꼭 하나 기억할 게 장래효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공부하셨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의 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다 소급표가 되는 거예요. 장래효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효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이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 문제에서는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 이번 시험에 90점 넘게 받으면 핸드폰 하나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조건 자체가 성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외울 때 뭐라고요?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응해서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정기니까 기성 조건, 이미 조건을 성취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래서 자, 이게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기성 조건,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항상 무효이다 또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접근할 게 뭐라고요?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알듯 하면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앞에서 이제 기하기 무건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양은 많은데 전반적인 문제 경향 자체가 루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기해능 이거 가지고 겁나 까다롭게 구성하는 지문에서 1번 지문 정기해능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 무효인 법률행위. 2번 지문이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른편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3번 조건 성취가 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 해서 미적인 권리, 자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처분할 수 있다.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정지조건에서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 이걸 처분하는 것, 이 자체도 다 유효한 법률행위. 자, 다시 아까 이런 예를 들었었죠. 지금 아빠가 아이한테 90점 넘으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옆에 짝꿍이 보니까 얘는 90점 넘을 게 너무나 명백해. 핸드폰 가격 100만 원, 내가 그걸 9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고 파는 것 자체도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은 바로 소급표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소급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다 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이제 25회 때 조금 이제 특이한 거 뽑았어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원칙적으로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만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예외적으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지문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리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자 이런 게 이제 판례 지문이 되게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할 때 착오에 따른 법률 행위의 취소라는 개념이 하나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 취소. 그 문제 풀어갈 때 자꾸 판례 이상한 농지에 대해서 공문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거의 답이 되지 않는다. 자, 판례는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답이 구성 안 하니까 기본 명제만 기억하자. 물론 이제 거기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에서는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유의해라고 하는 거, 유발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자, 요건 이제 굳이 설명드리면 아까 소유권 유보 약정 있는 동산의 매매 계약. 자, 할부기에 정수기 할부 판매 사건. 해서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수기를 집에다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할부금 25,000원씩 내게 되면은 그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정하는 게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건 성취되기 전까지 자 할부금 전부를 다 납입하기 전까지 그 정수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할부금을 다 납입을 하게 되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슈로 가십시다. 뭐 5번 지문은 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기해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기해능 들어가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야? 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래 볼 거고, 2번 지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지금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건 성취 전까지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야.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민사에 있어서 민사의 금전채권 관련해서 기본적인 소멸시효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에 있어서 소멸시효 10년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문제도 다 발생할 여지가 없다. 요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두 가지 이슈로 확실히 가셔야 돼. 최소한 정기해능 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문제 나왔으니까 장래효냐 소급효냐라고 했을 때, 원래 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되겠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하기에 의사를 표시한 데는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해능, 그리고 원칙적으로 장래효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가요, 이런 문제 나와 있어요. 28회 1번 문제. 자,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자,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외운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외운 거에 따라서 대입을 하셔야 돼. 정지조건이 기성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아낸 것이죠. 자, 2번 질문은요.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 그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조금 이따 이제 지적해드릴 주제인데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다. 그러면 아직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달리 표현하면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절대로 뒤로 물리는 거, 이거 철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공부할 주제예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런 예를 들죠.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 부동산을 1억에 사라라고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이 도착하게 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자, 만약에 승낙 기한을 정해줬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답을 달라라고는 기한을 정해줬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내만 승낙을 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라고 해서 내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라는 청약을 한 사안에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기 전에 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부동산을 1억 2천에 사겠다라는 청약을 해서 와, 여기가 훨씬 낫구나 싶어서 병한테 한번 팔았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이게 나중에 이중 매매 문제와 연계가 되게 될 텐데,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기간 내에 답을 줬어요. 자, 1억에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비용과는 전혀 별개 문제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계약의 성립, 의사의 합치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경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1억에 사라라는 청약을 해서 편지가 3일 걸린다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하루 있고 나서 병이 1억 2천에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빨리 제주도 가서 그 문 앞에서 쭉
이쪽으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편지가 누구한테 을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 인터셉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을이 오케이 해버리게 되면 이때 이미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계약이 성립했는데 얘가 등기를 병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을은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 갑을 상대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워졌던 얘기인데 일단은 좀 이따 이거 관련해서 보시겠고요. 1번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 찾아보셔야 돼. 무효이다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게 정지 조건인지 기성 조건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순서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셔야 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1번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해약의 고지가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 강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강박,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하는 거, 위법한 강박이라고 하는 거, 자, 해약의 고지가 부적당했을 때, 해약의 고지가 부적당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강박행위가 되게 된다. 큰 소리 쳤다고 해서 그것이 강박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런 식의 지문들이 중간에 툭툭 쏟아져 나오게 돼. 이 자체는 우리가 자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할 때 한번 지적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봐봤자 결국 기억이 안 나. 해서 일단은 판례 이런 지문들은 가능하면 지우고 가셔야 돼. 몇 개씩 판례 중에 답이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만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시험 지문에 꼭 이상한 판례가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해서 역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계속 피한다. 지금 이런 경우 있었죠.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자, 을이 갑한테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편지를 끝까지 안 받아. 그런 사람 안 산다고 얘기해.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을은 뭘 할 수 있다?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여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시송달.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자, 농지라고 하는 거 갑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한들 을이 바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을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의 경우는 이 사람이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받아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공법할 때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농취증이 필요한 거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게 주, 허, 신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이라든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마지막 경매도 있었죠.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 낙찰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시기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농취증의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자, 갑소유 X 농지를 을과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다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매도 청약, 내 농지를 1억에 사라라고 하는 청약이 있게 될 것이고 매수인이 매수 승낙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승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다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병 같은 사람이 야, 아직 등기 안 해줬지? 나한테 요거
팔아라 라고 이렇게 제3자가 등장했을 때 갑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을이라는 사람은 농취증을 시군면장한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농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안에서 지금 판례에서는 자, 우리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다 농취증이 없다 할지라도 단순히 의사의 합치만 있게 되면 이것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라고 해서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다 특이하게 이제 한번 구성이 되는 게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엮어서 이제 구성을 해놓은 지문인데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으셔야 돼.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 읽어보고 나서 이게 무효야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야 라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알 것 같은데 혼자서는 못 푸는 게 이 시험 문제의 특징이 될 텐데 결국은 찾아보셔야 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자, 일단은 28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답은요, 지금 몇 번으로 구성을 했냐면 바로 1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은 얘기 외우십니다.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것.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죠. 요거 이제 봤었던 것들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한번 교재를 볼까요? 자, 지금 정기해능 얘기하다가 문제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지금 자 처리할 수 있다. 편집 위치만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인가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번 지문은요.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지문이죠. 원래 조건부 법률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조건부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거 나와 있다. 무효 나와 있죠. 무효 나와 있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나와 있죠. 경기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 되니까 자, 정지 조건이 자, 불성취로 확정된다. 그럼 이건 뭐냐면 불능이란 의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하게 될 텐데 저희 때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정기였을 때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되면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답은요. 자, 지금 이 무효에서 옳은 표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좀 어렵게 구성했네요. 그래서 불법 조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될 텐데 그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불법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그래서 앞에 불법 조건 붙어 있고요. 100만 원 주겠다는 증여 뭐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냐면 자, 조건만 무효가 되게 되면 100만 원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고요. 조건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지금
불법 조건을 표현을 조금 달리 해놓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이것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지금 구성을 했었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세팅이 되셔야 돼요. 정기 해능, 이게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르게 된다라고 해서 원래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효과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때는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계속 장래효 소급해서 나오는 쟁점이고요. 4번은 옳게 구성했고,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경우 거래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핸드폰을 사줄게 라고 이렇게 공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90점짜리 넘었던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90점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핸드폰을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 책임이라는 것은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다?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기본 틀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조건 없는 법률행위. 두 번째 불법 조건 관련해서요.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 기본적으로 장래효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되겠지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소급효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아주 쉬운 거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정한 법적 의무, 자,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유효한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그때부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이건 버릴 지문 23회 때 구성이 됐고 30회 때 엽기적으로 나온 지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예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3번 지문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걸 뭐가 됩니까? 불능 조건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불능 조건이 되게 된다. 자, 그것이 정지 조건이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게 된다 해서, 자, 가볼까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죠. 그럼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거나 불법 조건이 되게 되면 이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3번을 답을 뽑았나요? 해서 다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불능 조건, 최소한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라는 기성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여기서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정기가 아니니까 어떻다?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차례를 무식하게 정기 해능 이렇게 딱 써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내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 문제도 그래야 먼저 불능 조건, 그것이 뭐가 된다? 정지 조건. 이렇게 순서를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운 순서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고 또 순서가 정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로워요. 내용은 다 알아도 만만치가 않아요. 시험 보실 때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트에서 정기 해능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 성취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버릴 지문. 자, 지금 2개 지문, 이상한 지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할 실력은 없고요. 5번. 상계 의사표시 시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틀리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런 거 있었죠. 조건부 법률행위라든가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 등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상계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공부하게 될 법률행위의 일종. 퉁치자라는 이런 얘기가 상계라고.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너가 나한테 100만 원 줄 게 있으니까 그 퉁치자라는 것을 상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상계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시기라고 하는 거, 자, 붙일 수 없다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 어떻다?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 문제는요, 지금 30회 때 구성이 됐던 것이고, 이거는 비워내는 게 능력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쭉 다뤄왔던 지문은 1번하고 3번 2개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바로 조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항에 대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원칙이었었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에 따를 수 있다. 2번 택도 없는 지문이고요. 4번 뭐 설명드려봤자 빙빙 돌아요. 5번도 처음 나온 지문. 근데 이 문제는 1번, 3번 얘기로 다 얘기가 귀결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이 어렵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자, 3번 지문 다시 한번 정기해능 들어가면 뭐가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기해능이 아닌 것들은 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바로 3번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쫓아가시면 안 돼. 자, 뭐라도 똑바로 알아야 돼. 뭐라도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시험 지문에 뭐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가다 보면 개판돼 버려요. 정기해능도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이 파트가 얼마나 약이 오래 바짝바짝 사람 열받게 하는 파트가 자, 조건 기한 파트예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실 대단히 까다롭게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가 하나 빠져 있나? 지금 자, 번호 문제가 하나 이거 있었고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을 수가 있어서 자, 우선 이제 요 문제 보고 나서 저기 설명을 드릴게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고. 자,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자, 회차도 좀 오래전 문제이고요. 전반을 다 물어보는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요건 무효가 되게 되죠. 그죠? 앞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 규정에 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무효. 그래서 이건 이제 무효로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 자, 우리 계약의 무권 대리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자, 계약의 무권 대리 이쪽에다 가볼까요? 자,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을 관련해서 자, 계약의 무권 대리.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슈 됐던 거. 자, 본인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자, 추인이라든가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결과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추인 또는 추인 거절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추인을 함에 있어서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 추인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될 사안이었었고요. 한편 이 추인 거절에서 이슈가 됐던 게 첫 번째 바로 무권 대리인의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빠지는 게 있었죠. 바로 두 가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얻다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한편 추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표현 대리, 무권 대리 중에서 추인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표현 대리라 불렀었고, 해서 무권 대리가 아닌 유권 대리인 경우, 또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름하여 무슨 문제?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다시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무효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확정적 효력이 있겠고, 상대방의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는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추삼한시 얘기 나와야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게는 좀 애매해. 요걸 이제 이름하여 추인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유동적 유효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치고 4번, 리을번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법률행위. 요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조건부 권리를 처분 담보로 삼는 것은 어떻다? 그 자체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 정수기 할부 판매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기 할부 판매. 이건 뭐야? 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할부금을 전에 납부를 하면 어떻다? 그때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한 7년 사이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무효죠. 그냥 무효니까 그냥 법률 행위로서 이렇게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본인에서 무효가 확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요. 니은은 일단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게 이제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고, 만약에 추삼한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에서 이건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이것도 지금 이제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 요건 이제 할부금 다 내야죠.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디귿번하고 미음번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한 사례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풀기는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효 아니고 유효 아니고 유동적 무효 또는 유동적 유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무권 대리라든가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 구역 내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유동적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한편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것은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있었죠.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그리고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 같은 경우도 추산 한십 지나게 되면 어떻다?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기 때문에 그 당시 출제 오류 시비가 나왔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다른 거 다 부질없는 얘기고, 지금 조건 파트에서 이걸 설명드린 취지가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동사 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가 될 것이고, 이때 돈을 다 지불을 했을 때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미음번 하나 가지고 사실 이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1분 안에 풀기에는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61번 문제, 화면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서 틀렸죠?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바로 조건이 성취된 데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거하고 그 위에 있는 문제하고 60번하고 61번에 각 1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60번 문제하고 61번 문제 1번을 비교하니까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죠? 그죠? 문제 보고 뵙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번 문제, 61번 문제 29에 30회 때 구성이 됐는데, 60번의 1번 지문에서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앞에 해제 조건. 61번 문제에서는 효력이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 정지 조건에서 똑같이 된 거라고요. 29회 때 문제를 보고 30회 때 출전이 그대로 끌고 갔었고,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 틀렸죠? 기한은 어떻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아까 일정 기간, 지금 자료 몇 페이지? 지금 6페이지에 60번, 61번 문제를 비교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61번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거. 이걸 채권자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질문,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 처분, 담보로 할 수 없다 해서, 자, 조건부 권리라든가 기한부 권리라고 하는 건 어떻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한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기성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걸 뭐라고 한다? 기성조건. 그리고 뒤에 이것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다시 가야 돼. 자, 정기해능,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미리 전제를 깔았다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을 보니까, 자,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해제 조건 나와 있죠. 기성조건, 해제조건. 이거 뭐야? 모르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다시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61번 문제 4번 지금 보고 있고요.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외우셨다고. 그럼 정기해능이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4번 질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이걸 우리가 기성조건이라 부르고요. 거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정기해는 거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원래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어떻다?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어떻다?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 이렇게 정기해능, 이 문제도 결국 뭐라고요?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걸 출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무조건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조건 성취 효력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되게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다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장래효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장래돼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급효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 소급효라는 것은 바로 애초에 법률이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소급효. 해서 정기해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조건 성취 효력 원칙적으로 장래요, 예외적으로 소급효. 그 외 마지막 관련 쟁점으로서 아까 불법 조건에 있어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법률행위의 분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